야, 우리 조직은 지각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내가 정시까지 오라 그랬지. 맨날 계속 지각해야 돼, 너? 여기 도대체 지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니, 팀원 중에? 너밖에 안 해. 이분은 자기 자신이 지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내면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느 정도 이미지를 고려해요.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죠. 그래서 바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소 행실과 매너와 성품 이런 거를 가다듬곤 하죠. 다음 예시 보시죠. 자기야, 왜 맨날 나만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것만큼 뭔가 자기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고 우울해. 다음 예시입니다. 내가 저번에 밥 사줬잖아. 나는 밥 자주 사주는데 너는 왜 안 사주니? 네, 여러분, 오늘은 분노의 심리학,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분노를 쉽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뇌과학적으로 분노는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로부터 유래했다고 하죠.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로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네, 분노와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들 분노는 좀 성깔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지각을 안 하는 내면의 규칙, 팀에 아무도 지각을 안 하면 나도 안 해야 되고, 이것이 조직의 규칙이니까 나만 지킬 게 아니라 너도 지켜야 돼 라는 어떤 기대치, 규범, 약속에 대한 반드시 그걸 준수해야 한다는 양심,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규칙을 안 지키는 타인에 대한 분노가 꽤 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사람은 청소를 할 때 바닥을 한 번 닦으면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사람도 있거니와, 누군가는 바닥을 닦을 거면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닦아야 한다는 어떤 청빈함에 대한 정도, 강박적인 정도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B라는 사람이 이 조직의 구성원인데 청소를 시켰을 때 어떻게 나만큼 청소를 하는 기분이 안 들어. 좀 청결하게 닦아야 되고 정리정돈 해야 되고 바닥도 먼지 없이 청소해야 할 텐데 왜 나만큼 안 하지? 라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라는 단어보다는 모종의 이해 못함 또는 살짝 화남, 이 정도겠죠. 정말 이해하지 못함. 그것은 전부 다 우리가 다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청소는 요만큼 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예의를 지켜야 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당위성, 우리만의 규칙. 근데 그것이 나만 지키는 거가 아니라 남들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칙이야 라고 당위성이 형성된 순간 타인에게도 그 잣대를 겨누게 되죠. 하지만 그 타인은 꽤 유연한 사람이에요. 유연하다 못해 너무 융통성이 강해서 규범을 대충대충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당위성들이 위배되는 케이스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청소 막 안 해요. 배려도 잘 안 지키고 세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가끔 어떤 사회적 매너 이런 것도 몇 개 어기곤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규범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을 이해 못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죠.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저서에 의하면 분노는 자기 요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어느 정도 이미지를 고려해요.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죠. 그래서 바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소 행실과 매너와 성품 이런 거를 가다듬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그런 매너, 배려, 예절 이런 걸 어길 때 우리는 그거를 가르치려 들고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내 스스로 그런 걸 안 어기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분노는 알고 보면 자기 요구다. 자기에 대한 엄격함이 강할수록 타인에게도 그 기준을 잣대를 겨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기대가 있게 돼요. 아, 이 정도 규칙은 지켜야지.
사랑하는 사이면 바람 안 펴야지. 사랑하는 사이면 바람은 고사하고 다른 남녀의 눈길도 안 줘야지.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지나가는 여자 이쁘다고 눈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돼. 라는 기준까지도 겨누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안 그러고 있으니까 너도 그래야 돼. 라는 기준이 있게 되죠. 하지만 남녀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성은 남성이 미모가 아름다워도 안 쳐다볼 수 있지만 남성은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죠, 상대적으로. 제가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규칙을 타인에게 겨누는 그 과정에서 분노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분노는 자기 요구가 타인에게 겨눠지면서 내리게 되는 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실제로 도덕은 심판의 기제가 들어있죠. 너 규칙 어겼어? 그러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라는 형벌학에서 발전한 게 도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도덕적인 규범을 어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인의 잘못된 행적을 우리는 잘 용인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비방하고 분노하게 되고 공분을 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저는 분노의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른 분이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케이스 말씀드렸어요. 자기 요구, 나의 내면의 규칙을 나 스스로에게 겨눠서 엄격하게 채찍질하는 자기 요구, 그게 분노의 이유고, 두 번째는 그것이 타인에게도 겨누게 되면서 타인을 심판하려는 기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사랑과 헌신입니다. 사랑과 헌신을 많이 할수록 분노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이에요, 선물을 주고 사랑해주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주고 남자친구한테 사랑해주고 하잖아요. 절대 내가 사랑을 베푼 총량이 200이고 100이면 그거에 대한 보답이 똑같은 값으로 보답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물론 세상은 기브앤테이크고 품앗이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100을 줬는데 상대도 똑같이 보답을 100을 줄 거라 기대하는 것은 오판이에요. 상대가 50만 줘도 감사해야 돼요. 나는 100을 더 베푼 것으로서 이타적인 이미지가 구축됐으니 그걸로 좋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많이 베풀수록 상대가 보답을 해주길 바래요. 근데 보답을 안 하면 실망하게 돼요. 자기야, 왜 나만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는 왜 나한테 만나자고도 안 하고 선물도 막 사주려고 안 하고 연락도 더 이쁘게 안 해주고 왜 나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느낌이 들어? 보답이 오지 않을 때, 보답을 요구할 때 바로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야, 김대리, 왜 나만 밥 사냐? 나 밥 진짜 많이 산 것 같은데 넌 한 번도 밥 사겠다는 그 보온을 안 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보답은 절대 배려와 베푸름에 1대1로 상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거의 봉사의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알면서 분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분노는 상대에게 알리는 경고음이기도 해요. 너, 나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안 돼. 라는 마지막 정색의 순간을 알리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겠죠.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싶다면 내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겠어. 라는 이정표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 내면의 규칙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기대와 타인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보답과 헌신의 1대1적 교환, 이런 걸 강하게 바랄수록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안 좋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성하고 바꾸고 자아 성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분노와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